안녕하세요. 캐파 유튜버 삼남매 아빠 잼파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6월도 많이 일주일이나 됐고요. 오늘 매자 사전 점검 있어서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도 오늘 가보고는 싶었지만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120 수기일스 126동 사건에 대해서 지금 6탄까지 올려드렸고, 이제 7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진짜 신공육지구 주민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조금 서로 원만하게 이렇게 다 가족같이 편하게 좋은 이웃으로 만나고자 126동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몇 주 동안 시간을 내서 7탄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려고요. 오늘도 또 글을 126동으로 검색을 하나 해보니까 또 뭐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던데, 이제 더 이상 그만하려고요. 오늘 제 이번 7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126동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쓸 거니까, 네, 이 126동 관련돼서 진짜 신공육지구 주민들, 또 캐파, 필스, 또 저기 상가 뭐 전혀 관련 싸우지 말고 좀 친하게 다들 이렇게 잘 어울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1탄부터 7탄까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올라온 글에 아리지님,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하셨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 정보를 흘렸을 거다, 캡처해서 넘겼을 거다 하시는데 받은 거 없고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선우형님이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그 소속 변호사인 선우 땡님하고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원 변호사 2명, 소속 변호사 2명, 이렇게 그 소송에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126동 동대표입니다. 우선 앞 초록초록님의 댓글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추측성의 얘기는 여론몰이로 작용하여 말씀하신 입대위 도구에 누가 되는 것처럼, 네, 이거 말씀은 좋아요. 오해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슬힐 비대위 시작 경위 및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 그리고 왜 공개를 안 했는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초에 126동 주민들 다수가 집 앞에 고층 상가가 생긴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거 문제죠.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제가 1탄부터 말씀드렸죠. 무관심의 뒤끝입니다. 이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때 입대위 측 입장은 상가 건축 공사 진행에 대해 피해 보상 외 건축물 층수 하향 등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126동이 특정한 것을 인정하나 아파트 전체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로 인해 상가 건축으로 인한 영구적인 피해가 눈에 뻔한 126동 입주민들 주도로 캐슬힐 비대위는 시작되었습니다. 센트럴타워 건축 소음도 극심했지만 이때 시작을 하셨어야죠. 그때. 근데 1단지 입대위 측의 활동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잘하고 계셔서 이의 제기 안 했다는 거죠. 작년 10월경 주민공청회를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은 캐파건에 대한 CCTV 교체 보상, 센트럴타워에 대한 히트니스 시설 보수 보상을 몰랐습니다. 보통 이런 내용들은 다 입대위에서 공지를 하는데 왜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었을까요? 네, 이번 연도 초에 보상에 대해 알게 되어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캐파는 넓은 부지에 멀지만 센트럴타워는 그래도 100m 가까운 거리에, 이거는 조금 미리미리 알았더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최근 바로 앞 13층 높이 상가가 건축되어 해가 안 들어오고 커튼 365일 커튼을 쳐야 될 상황이 있을까요? 썬팅하면 되는데, 썬팅 하시면 되고, 상가에 썬팅 못하게 이렇게 민원 넣고 그러지 않으시면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126동 입주민 중 한 분이 백상건설 측에만 위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남기신 동대표님은 선우형님이 아니라는 거고요. 입대위와 이러한 각자 할 일에 대한 입장은 서로 확인하였으나 내용 증명 발송은 따로 입대위에 말씀드리지 않고 백상건설로 발송한 이유는 사실 별도로 있고 얘기 드릴지 말지는 고민 좀 해보면서 입장문에 포함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입주민이 개인 사비를 들여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 재산권을 위해 건설사 측에 발송한 내용 증명을 카페에 공지해야 됩니까? 카페에는 안 하셔도 되는데 입대인한테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입대인가 내용들에 대한 거를 다 공개하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안 한다? 이거는 내용 증명에 입대인을 무시하거나 깐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내용 증명을 자세히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뭐 뻔하죠. 법무법인에서 보냈을 거고, 개인의 사생활하고 뭐 비밀의 자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일조권들 이런 거 있어서 피해를 본다고 할 거고, 뭐 입대위가 뭐 126동에 동의 없이 뭐 이렇게 해서 보상에 착수했을 거고, 그러면 그 보상은 126동에 제외된 거니까 용납할 수 없다. 뭐 그리고 이렇게 해서 116동에 위임받은 것처럼 입대일을 기망했다. 뭐 이런 정도의 뭐 내용이 뭐 있겠죠. 뭐 뻔하죠, 안 봐도. 네, 저희 측에서 주장하는 상업지구 이전 위치가 캐파 측에서 기부채 남한 공원이라면 캐파 입주자 카페에 공론화 시키셔도 좋습니다. 이게 제가 1탄에서 공개해 드렸던 거죠. 네, 현재 초록초록님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많은 경위와 이야기들에 대해서 피곤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지 동대표 한 사람으로서 초록초록님 댓글 한꺼번에 터져주시네. 뭐 이렇게 내용이 있네요. 좀 빠르죠. 저도 다 읽을 수가 없네요. 네,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다 이렇게 다른 말들을 하다 보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캐슬뿐만 아니라 센트럴 상가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이런 내용들이 할 말이 좀 많죠. 저도 많고. 아니요, 제가 글에 달았잖아요. 일부만 얘기 드린다고. 아 그래, 피곤하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려면 피곤하고, 듣는 사람도 피곤하고, 네, 허위사실 유포도 나오고, 내용증명과 제3자 분쟁조정권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이 내용증명은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증명이 아닙니다. 핸드폰만 저는 지금 7시간째, 저는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잡고 있고 이걸로 지금 몇 주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낸 변호인의 법인의 변호사는 3자가 아닌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그분을 선임하는 거 아니 뭐야 이거 아니겠죠? 그래도 적어도 저는 제3자를 통하는 게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3자가 좋죠. 저도 변호사들 많이 알고, 제 친구 뭐 선배 후배 뭐 대한변협 부회장 지내신 분도 있고 저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변호사를 누구를 선임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126동의 거주민, 아까 그 사진에 있던 선우형님의 그 가족, 자녀분이 이렇게 변호사로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 지금 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분명히 누가 봐도 이 126동 사건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 126동 분들은 다 돈을 모아서 가지고 이 변호사들 수임료로 챙겨주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 126동 분들은 피해만 보지 득볼권은 크지 않다는 거죠. 이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재척 기피 회피라는 말씀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지인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디 단체의 장으로 있으면서 동대표로 있으면서 제 지인을 썼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죠. 지인한테는 조언만 받고 정작 선임할 때는 제3자로 아무 관련이 없는 법무법인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센트럴 상가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센트럴 상가 쪽에 물론 이분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스에 어느 몇 분께서 상가에 썬팅 다 돼 있는 걸 다 제거해라, 간판 제거해라, 뭐 해라 하면서 김포시청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으면서 상가 주민들을, 그 상인들을 귀찮게 하는 거죠, 임대인들을. 그렇지만 건물주는 진정으로 신경도 안 쓰고, 건물주는 제발 소송 들어와 봐라, 내려 소송 들어오면 나 맞소송 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니네 재산 다 몰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입장인데, 이게 과연 건물주는 유능한 변호사 모를까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 건물주 본 적은 없지만 그분들도 대단한 그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갓 이제 3년 차인 이 선우 변호사님께서 속해 있는 그 법무법인에서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126동 분들은 재산 다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제발 끝까지 가지 마시고, 네, 이 변호사 아버님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소송 계속 할 수 있도록 놔두시고, 다른 분들은 좀 소송에서 빠지세요. 빠지셔서 이제 적당히 합의만 보고 보상받는 걸로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리지님은 자꾸 우리들은 보상에는 관심 없어요 하시는데, 그러면 이 보상금 나중에 전체 기부해 주세요. 네, 원한대로 진행되면 양쪽 모두 죽습니다. 양쪽은 누구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참 궁금합니다. 이 진행하실 때, 네, 진짜 대부분의 선량한 126동 주민들이 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꼭 끝까지 가지 마시고 보상받고 거기서 빠지세요. 법적 소송까지 가면 진짜 힘들어지고, 네, 가정 파탄 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이란 게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원만하게 합의 보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네, 보면 피해 보상에는 관심 없다고 하셨고 보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지요? 청구할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공사 지연 배상 청구금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네, 소송이 들어가면 126동하고 건물 센트럴 상가, 캐슬 상가하고 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 전에 빠지시길 진짜 권고드립니다. 제발 소송까지 가지 마시고 적당히 중간에서 원하시는 거 썬팅하고 뭐 하고 에어컨비 지원받고 뭐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서 딱 어느 정도 보상 받고 피해 보상 받고 소송 가기 전에 빠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송 가는 거는 이 변호사하고 한 가족인 그분들은 뭐 어차피 내 돈 내고 내 자식이 돈 벌었으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빠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현재 공사 지연되는 이유는 공사장 소음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처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하지요. 이 문제는 계획상 오류가 있죠. 계획상 오류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김포시청에서 적법하게 다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이미 허가 난 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소송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마 뒤져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뭐 알만한 사람 물어보고 했을 경우에 소송 가면 이긴다고 할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생활 침범 문제가 끝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센트럴 상가하고 또 캐슬힐 상가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합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저는 그냥 뭐 126동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뭐 어차피 센트럴 상가도 빨리빨리 오픈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캐슬힐 상가도 오픈을 해야 될 거고, 이런 거를 다 이제 뭐 막는 것보다는 그냥 피해 보상 받는 쪽으로 해서 진행하시길 권고드리면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26동 주민은 사업주와 시행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도 아무런 요구를 한 적도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이런 피해 받고 있는 건 알고 있고, 놀이터만 가도 무슨 공사가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이제 126동에서도 내용 증명 요구하신 게 그거잖아요. 126동 분들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관여할 바 아니다. 그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만 보상받기로 원한다. 우리만 이렇게 해결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126동 단독으로 동대표들 빼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최근 글에는 또 동대표 이재복 회장님 뭐 운운하신 게 있으셔서 좀 걱정이 되네요. 다음 기수 동대표를 또 끌어들이실지, 그러면 아파트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소송에 걸치면 절대 126동 동대표 동 주민들하고 뭐 입주자 대표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앞선 글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첫 번째로 댓글 다시면서 구체적 언급은 하나도 없이 여기저기 들려오는 히스토리라는 이 내용 증명을 보낸 변호사와 관계 추궁, 116동과는 상관없는 일단지 주민이지만 전투적 댓글에 좀 황당스럽네요. 저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왜 다들 이게 그냥 어중간하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두리뭉실하게.
팩트는 팩트대로 이야기하고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이렇게 내용 똑바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네, 이게 지금 초록초록님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다들 자기는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해가 커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팩트는 팩트대로 이야기하고 긴 건 기다, 아닌 건 아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오해가 쌓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대표는 주민위에 군림하여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민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공감하시고 해결방 모색에 힘을 합쳐서 도와주셔야 할 직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뭐 동대표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동대표들 없어요. 요즘에 동대표는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똑같은 주민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주민들을 대표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대표해서 했는데도 그분들을 대표로 인정 안 해주는 게 문제인 거고, 맨날 분리할 때는 나서달라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하시고, 뭐 어쩔 때는 또 니네 위에 군림하지 마라 이러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126동 동대표로 나오시든가 아니면 다른 동의 동대표로 나오시든가 해서 입대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1탄 2탄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보지도 않고 말하시는 분들은 말 들을 가치도 없고 그분들 의견은 필요도 없다고 봐요. 저는 일단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언제는 군림하지 마라, 언제는 나서달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101동 주민입니다. 저 또한 120동 주민께서 서명 받으러 오셨을 때 흔쾌히 해드렸고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상가가 빨리 들어서길 바라지만 116동과는 지척이라 남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대리인 법무법인 내용 증명을 보니 괜히 오지랖 와이프 서명까지 해줬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126동 동대표입니다. 우선 오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입대위 입장문이 준비되고 있는지도 몰랐고 공고 부착문을 알게 되었으며 오해를 사는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동대표하고 126동하고 내용을 주고 받고 하면서 주민들을 힘들게 하죠. 이러지 마세요. 그냥 딱 단절하시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지 않고 어중간하게 이럴 때는 물타기 저럴 때도 물타기 이렇게 하시니까 서로가 힘들고 주민들이 다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126동 관련돼서 엄청 안타깝고 이렇게 걱정되고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도 그런 마음보다 이게 126동이 비대위라는 그걸 구성함으로 인해서 또 변호사를 선임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게 아닌 걸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구나, 126동 주민들 자체도 좀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 1단지 전체를 수길스 1단지 전체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이 점점 바뀌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26동만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종결하시고 또는 보상 받으실 건 받으시고 그렇게 끝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너무 7탄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아는 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캐파 관련된 영상 또 신공육지구에 관련된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